철수는 후라이드가 먹고 싶습니다. 철수와 철수 아빠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아빠는 족발이 먹고 싶은 눈치입니다. 무언의 치열한 신경전이 두 부자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이럴 때 보통은 경제권을 쥐고 있는 아버지 입으로 족발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철수는 무려 후라이드가 먹고 싶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무려 후라이드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철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토론은 영어로 디베이트입니다. 어원을 살펴보면 전쟁을 치른다는 표현에서 그 결을 같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토론은 전쟁입니다. 전쟁은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싸움입니다. 토론은 항상 승자와 패자를 나눕니다. 토론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찬성 긍정과 반대 부정으로 대응하는 두 팀이 주어진 논제에 대해서 주장과 검증을 거듭하며 이성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전혀 외식 메뉴 정하는 것을 토론이라고 보기에는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토론의 두 대립 세력은 현 상황을 유지하려는 자와 현 상황을 바꾸려는 자의 대립이기 때문입니다. 철수와 철수 아빠는 토론보다는 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토의는 집단적 사고를 통한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협의를 통해 답을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후라이드와 족발 말고 닭발을 먹자는 타협을 하거나 둘 다 먹자는 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죠. 토론에는 이러한 타협과 흥정을 통해 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규칙과 규율, 의견의 대립이 존재하는 토론과 달리 토의는 특약이나 규율 없이 자유로운 의사를 통해 공동체 모두가 납득하고 만족할 만한 해답을 내놓습니다. 토의와 토론은 성격이 많이 다르죠. 이처럼 우리는 토론이란 말에 익숙하긴 하지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토론의 구조와 참여자 양측의 말하기, 토론의 원칙을 제대로 아는 것을 학습 목표로 삼았습니다. 가장 먼저 토론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론을 이루는 핵심 요소는 논제입니다. 논제 없는 토론은 뼈 없는 닭입니다. 그렇습니다. 철수는 순살을 좋아합니다. 철수 아빠도 순살이 땡기기 시작했습니다. 맥주와 순살의 궁합이 좋습니다. 고등학교 진학 문제조차 의견 통합을 이루지 못했던 부자가 순살에서 대통합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철수 아빠 눈빛이 이상합니다. 낯빛도 이상합니다. 철수 엄마가 쿠쿠 압력밥솥 층기 너머에서 철수와 철수 아빠를 맹렬히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은 결국 철수 엄마가 결정했었습니다. 철수는 이제 순살은커녕 치킨 후 국물 맛도 못 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와는 다릅니다. 무려 후라이드입니다. 철수는 과연 순살을 먹을 수 있을까요? 철수 엄마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토론입니다. 양측이 대립하며 승패가 갈릴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현 상황을 유지하려는 자와 바꾸려는 자가 서로 노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논제는 무엇일까요? 저녁으로 배달 음식을 먹어야 한다가 적절할 것입니다. 철수 엄마 철수의 대립은 치킨이냐 족발이냐의 대립이 아닌 배달 음식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의 시작입니다. 논제란 논란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안을 명료하게 구분해주는 진술문입니다. 논제에는 주관적인 견해나 종교적 신념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찬반 양쪽 모두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논제가 좋은 논제입니다. 논제는 또한 찬반 어느 한편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정서적인 감정이 담긴 표현을 배제해야 합니다. 토론의 시작은 이반자가 합니다. 이반자는 논제를 말하고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이때 해야 하는 것은 개념 정의입니다. 개념 정의와 논제가 등장한 배경이나 역사 등을 제시합니다. 개념 정의 예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 제시입니다. 배달 음식은 먹고 싶은 장소로 배달 온 음식입니다. 와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사례 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권위의 인용입니다. 용어에 대한 사전적 정의와 함께 저명한 저자의 책이나 논문을 인용합니다. 세 번째, 조작적 정의입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목적을 제시하기 위해 개념을 정의합니다. 이후 전개될 토론에서 해당 용어의 범위를 제한하는 용도입니다. 실제 토론에서 위 예시 중 한 가지만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두 가지 이상 쓰는 경우가 보통이고 그것이 좋습니다. 찬성 측 첫 번째 입론자는 논제가 성립되기 위한 필요 조건들을 증명해야 하는 증명의 부담을 안습니다. 현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여기는 입장은 찬성 측 입장입니다. 그래서 논제에 대한 증명의 책임은 1차적으로 찬성 측에게 있습니다. 쟁점은 찬성 측에서 제시해야만 하는 비판적인 주장들입니다. 반대 측에서는 찬성 측이 제시한 쟁점들 중 한 가지 이상을 성공적으로 논박해야 토론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쟁점의 종류에는 필수 쟁점, 잠재적 쟁점, 수락된 쟁점, 실제 쟁점, 최종 쟁점이 있습니다. 필수 쟁점은 정의적 쟁점과 지시적 쟁점으로 나뉩니다. 정의적 쟁점은 가치와 관련하여 주요 용어의 정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주장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 제시합니다. 지시적 쟁점은 가치와 관련하여 제시된 사실이 개념 정의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이 경우에도 동일한 가치 판단이 적용되는지 타당성 여부를 밝힙니다. 찬성 측이 제안한 쟁점을 두고 문제를 제기를 할 때 거론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대답을 잠재적 쟁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토론에서도 모든 잠재적 쟁점이 다뤄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그 타당성을 인정해서 받아들여진 쟁점을 수락된 쟁점이라고 합니다. 반대측이 논박하지 않은 경우도 수락된 쟁점이 됩니다. 토론에서 단 하나의 쟁점만이 남겨진 경우를 최종 쟁점이라고 말합니다. 수락된 쟁점을 제외하고 남은 쟁점이 실제 쟁점이고 이 실제 쟁점이 하나만 남을 경우 최종 쟁점이라고 부릅니다. 교차조사는 상대 토론자가 내세운 논리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부각하는 신문 과정입니다. 교차조사자는 상대 측 주장과 근거의 허점을 파악해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차조사자는 상대방이 인용한 자료의 출처나 신뢰성, 제시된 사실의 근거 등에 관해서 무엇이든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대학 입시에서 수능 위주의 전형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하여야 한다를 토론 논제로 삼은 2018년도 열린 토론대회 결승전 고등학생부 영상입니다. 양측의 입안이 끝난 후 자유토론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보통 입안이 끝나면 교차조사를 진행하지만 여기선 자유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교차조사라고 가정하고 영상을 보겠습니다. 성취할 수 있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 반대 측도 모든 학생은 기회의 균등을 받아야 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평등에는 실질적 평등과 형식적 평등이 있습니다. 실질적 평등이라고 함은 학생들의 합리적인 차별을 고려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능과 같은 경우에는 오직 선다형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다른 개성과 잠재력을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시에 있어서 실질적인 평등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반대 측에서 질문이 아닌 새로운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입안 때 했어야 합니다. 교차 질문 시간에는 새로운 주장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지금 반대 측에서 학생의 다양한 평가를 기준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러한 평가는 입학사정관들이 모두 생기부나 면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생기부 자체가 학생들의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는 학생이 직접 자신의 생기부에 대한 내용을 종합 쓰고 그렇게 쓰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생기부라는 것은 선생님이 학생을 평가하고 그러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기재를 하는 것인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사회 현실을 보면 학생들이 자신의 생기부를 쓰고 또 그렇게 편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소개서와 같은 경우 또한 이제 학원에서 대리로 돈을 맡기고 그렇게 받는 여러 비리와 폐단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반대 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찬성 측의 질문이었습니다. 너무 깁니다. 아까 입안에서 공정성을 중요시 여기셨는데 수시제도 생기부의 편법 가능성이 공정성을 많이 해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정도로 줄였어야 합니다. 또 교차 질의 시간에 가장 해선 안 되는 말이 바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교차조사의 질문은 상대방의 허점을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확인된 허점을 반박문에 활용하기 위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저런 질문은 상대방에게 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또 질문에 주장이 섞이거나 너무 장황하면 마지막에 저런 질문을 붙이게 됩니다. 생산적인 토론을 방해하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측에겐 반증의 부담이 있습니다. 침묵은 곧 동의를 의미한다는 토론의 규칙 때문에 반대측은 최대한 효과적으로 찬성 측의 쟁점을 논박해야 합니다. 반대측은 찬성 측이 제시한 필수 쟁점과 관련된 논의가 본토론의 논지에서 벗어났거나 논지로부터 유추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찬성 측에서 제시한 사례들이 전체 논지를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하거나 부적절하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찬성 측이 합리적인 개념을 규정을 제시한다면 반대 측은 해당 개념 규정을 받아들이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반대 측은 찬성 측이 제시한 개념 규정을 논박할 수 있습니다. 찬성 측에서 제시한 기준과 다른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설득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반대 측은 찬성 측이 제시한 필수 쟁점의 중요성이나 지속성을 공박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하되 해결 가능성을 놓고 그 불이익을 따지거나 더 나은 대체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반대 측이 중요성이나 지속성을 공박한다는 것은 찬성 측이 제시한 필수 쟁점이 지속적이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다고 공박하는 것입니다. 해결 가능성을 놓고 그 불이익을 따지거나 더 나은 대체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찬성 측이 제시한 필수 쟁점의 지속성과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속성과 중요성을 공박했다면 대체 방안을 들어 공박할 수 없고 대체 방안을 들었다면 지속성과 중요성에 대해 공박해선 안 됩니다. 토론은 일반적인 말하기가 아닙니다. 경쟁하는 말하기입니다. 모든 경쟁에는 공정함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이 항상 따릅니다. 토론에도 원칙이 있으며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토론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합리성의 원칙, 양측은 자신의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동등하게 부여받습니다. 토론에 임하는 참여자는 양측의 논리를 모두 조사하고 분석하여 자신의 논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쪽의 입장만 조사해선 안 됩니다. 입론, 교차조사, 반박을 형식적으로 분리하여 진행하고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입론은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는 소극적 자세인 반면 교차조사와 반박은 상대방의 허점을 공략하는 적극적 자세입니다. 방어만 하거나 공격만 하는 등 한 가지 자세만 취해선 안 됩니다. 방어와 공격 모두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토론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토론의 핵심은 상대의 허점을 공격해 자신의 입장의 우위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허점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잘 듣는 게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기 말만 하는 토론은 토론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토론의 궁극적인 목적은 청중이나 심사위원, 상대방을 설득하여 이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논리일지라도 청중을 설득할 수 없다면 무의미합니다. 지금까지 토론의 구조와 진행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토론 구조의 뼈대는 논제가 담당합니다. 이 논제를 뿌리로 두고 있는 쟁점이 있고 양측은 쟁점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고 상대방의 허점을 논박합니다. 찬성층은 변화를 바라는 입장이며 증명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반대측은 현상 유지를 바라는 입장이며 반증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토론의 꽃은 교차조사입니다. 상대의 허점을 찌르는 질문을 양측은 준비해야만 합니다. 토론의 원칙에는 합리성, 유연성, 역동성, 경청, 설득이 있습니다. 철수의 저녁 메뉴 같은 논제는 토론에서 자주 다루는 논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토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이 같은 논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겪을 토론에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독서와 토론 과목 공공정책학부 21학번 하이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